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 자, 이제 제2단원인 생명과 윤리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우리 밀레가 그린 저 위에 있는 거, 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가 이제 처음 이제 스텝을 밟는 바로 그 장면인데 굉장히 아주 역사적이고 이제 뜻깊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밀레를 좋아했던 우리 빈센트 반 고흐가 그 그림을 이제 또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구성한 그림이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네요.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단원에. 자, 결혼에 대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있죠.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하기를 원한다 혹은 원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혹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의 모습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남녀라는 표현이 이제 이 동성 결혼 관련해서 이제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라고 해가지고 이 남녀를 이제 두 사람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어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결실이자 자, 인간관계 출발인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어쨌든 가정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행위가 바로 이제 결혼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결혼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얘기들 이제 왕족이라든지 귀족이 결혼했던 얘기들 보면은 막 정략 결혼이 되게 많죠.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저 나라의 그 이제 뭐냐 그 왕손들 결혼시킴으로써 이제 국가 간의 동맹을 구축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집안과 집안 단위에서도 이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보니까 한 명의 개인을 보기보다는 어떤 집안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추구하는 입장과 집안과 집안을 봐야 되는 입장 사이의 그런 대립 이런 구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결실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을 지키게 되는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 백년가약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에 따라 삶을 공동으로 여기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사회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결혼 행위가 되겠습니다. 뭐 그 이제 모습은 문화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요소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부부의 그런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구성하는 유교적인 방식으로는 생활과 윤리에 유교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부부 유별. 부부는 뭐다? 그 사이의 분별. 각자 저마다의 역할과 본분이 있다. 각자가 짊어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부부 상경, 부부는 서로가 공경해야 된다. 자, 굉장히 당연한 말들이죠. 오늘 사실 이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 많지가 않거니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단원인데 대신에 이제 요 단원은 수능 때문에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슬지락이란 말도 있죠. 금과 슬, 부부 사이의 관계를 검은고와 비파, 금슬로 비유하는 것이죠. 즉, 두 악기가 저마다의 조화롭게 이제 자신만의 소리를 자기만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런 그 소리를 이제 고려하면서 조화로운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이제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앙을 이제 상징으로 해 가지고 부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원앙을 이제 나무로 이제 만든 원앙을 이제 선물하기도 하죠. 물론 이 원앙이라고 하는 새가 정말 그런 금슬지락에 어울리는 새이냐라는 것은 뭐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상경여빈 서로가 공경해라. 마치 뭐와 같이 손님처럼. 자, 우리가 가족 관계가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가 편해지다 보면 막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그러면 안 된다. 좀 가까울수록 특히 우리 부부는 무촌이거든요. 1 촌도 2 촌도 3 촌도 아니고 무촌입니다. 이 무촌의 부부는 서로가 오히려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집에 올 때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손님을 이제 공경하게 맞이하고 맛있는 걸 대접하고 하는 거죠. 부부도 그런 관계여야 된다.
그 이제 과정에서 정조, 서로가 이제 그 부부로서의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무릇 부부는 일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올바르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얕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는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퇴계 이황은 그 첫 번째 부인을 이제 일찍 이제 죽음으로 되고 그다음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 결혼을 못하는 그 주변 이제 지인의 딸이었는데 이제 어르신의 딸이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모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후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제사 지내는 중요한 순간에 음식을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먹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이제 잘 챙겨주고 위해주고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들 참 그런 뭐랄까 훈훈한 일이 전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부부 관계는 또한 음양의 관계예요. 음과 양이 무엇이냐? 그늘과 햇볕이죠. 자, 음양, 자, 음과 양이 되겠네요. 태극기 보시면요. 음과 양이 나오고요. 그 이제 네 가지 방향의 이제 천지를 상징하는 그런 네 가지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천지의 근본은 무엇이다? 음과 양이다. 햇볕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빛과 그림자의 측면은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호 보완적이다. 볕과 그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배하는 관계이고 어느 한쪽이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부부 윤리관에 더불어서 오늘날에는 각자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한다. 가정 내에서 뭔가 역할이 있긴 하죠. 부부 서로가 역할을 뭔가 맡고 있는데 이 역할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고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등한 관점에서 부부가 알아서 정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뭐 이제 그 벌어온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부부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 보부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시몬드 보부아르. 모든 인간은 자유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주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당연히 부부도 각 주체로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르트르와의 또 그런 계약 결혼의 이야기들도 있고 자, 캐롤 길리건 배려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립하기 때문에 부부도 서로 보살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서로가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부 간의 문제들이 있죠. 원래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된 성 역할, 남편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오늘날 사회와 좀 충돌하면서 가사 분담 문제를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하자." 뭐 "재산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경제적으로 싸우는 일들도 막 있죠. 막 이제 뭐 막 도박으로 재산 탕진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문제. 이제 부부가 기본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 아주 자녀 양육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애가 태어나면 100 일까지는 이제 제대로 이제 몸도 못 가누고 그 잠도 제대로 그 깊게 안 자고 하다 보니까 아주 피곤한 그런 상태거든요. 부부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 걸 거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 이때 이제 서로가 피곤하고 굉장히 지쳐 있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실 거 아니에요. 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부모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야 우리 부모는 안 해 주고 너네 부모는 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또 삶의 지향성과 가치관의 문제. 자, 동등한 존재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 부부관계, 가족관계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따져 가지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역할을 나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더 해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해야지.' 식으로 해야지 이제 부부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보시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부부 간의 좀 배려의 돌파구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뭐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든지 특히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이 결혼 이야기라는 그 영화 보시면요. 뉴요커 남편과 이제 LA 쪽에 이제 그 아내가 있는데 서로가 삶의 지향성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살고자 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배려나 이런 것들로 맞출 수가 없었고 이혼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영화들도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무엇이다? 혼인에 의해서 결성된 거죠. 혹은 혈연에 의해서. 자, 결혼에 부부만 이제 가족이 아니죠. 부모 관계도 이제 가족이고요. 이제 손자 손녀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도 가족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결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그 단위로서 집단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자 모든 집단의 이제 출발이 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의 토대가 되고, 즉 가정은 뭐다? 집은 가족은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회화, 가정을 통해서 먼저 인간관계를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건강한 사회의 토대,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무너져 있으면 뭘 하려고 해도 힘든 거다라는 것이죠. 집에 가서 이제 밖에서 힘들게 뭔가 하고 오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막 고통스럽고 힘들다? 힘든 것입니다. 자,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며 외부 세계와 사이에 있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가족은 보호막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보호막이 되어야 되죠.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는 점이 이미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이제 마리 퀴리 행복의 근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주는 행복이 물론 행복을 이제 얻게 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족이 주는 행복이 주는 그 특별함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가족이 해체당하고 있어요.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가 못하고 있다. 정서적 안정이 안 되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사회화가 안 돼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새는 거죠. 도대체 쟤는 예절을 어떻게 배운 거야 이거? 집에서 어떻게 가르쳤냐? 욕먹는 것이죠. 건강한 사회 형성에 기여를 못하는 이런 앞에 두 가지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현대 사회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됨으로써 대표적으로 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가족 외에 다른 사회 관계로 좀 천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거죠. 요새 그 이혼 건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래요. 왜? 이혼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근본적으로 결혼 건수가 줄어들어서 결혼을 덜 하니까 이혼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결혼을 안 하니까 가족 결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젊은 인구만이 아니라 중년에서도 이혼을 통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독거노인 비중도 증가하게 되고 가족의 그런 그 완충의 역할, 이제 품어주는 역할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뭐 이런 식의 가족 해체 경험,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해체 경험, 가족 해체가 그런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제 초래할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해 주고 있고요. 물론 꼭 가정이 있어야만 그렇고 가정이 없어야만 뭐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금쪽서."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보면은 야 이 가정에서의 그런 정서적 안정과 사회화가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참 보면은 항상 아시겠지만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족끼리도 윤리가 필요하다. 자 가족 중에서 부부 윤리 했었죠. 부모 자식 관계도 윤리가 있다. 부자유인 부모 자식 관계.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라는 것이 부자유친. 부부 간에는 친밀함이 부자 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친밀. 증자가 말하길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는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이고 중간의 효는 어버이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가장 낮은 효는 어버이를 물질적으로만 봉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명이 묻길 선생님을 효자라 해도 되겠습니까? 이에 증자가 말하길 무슨 말하는 것이냐? 군자가 효라고 부르는 것은 어버이의 뜻에 앞서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실천하는 거죠.
잔소리할 일도 없는 거죠. 부모에 대한 도리에 그릇됨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어버이의 몸을 봉양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효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부모님 맛있는 거 주고요. 부모님 따뜻한 데서 주무시게 하고요. 이거는 강아지, 고양이 키울 때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효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자효,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를 베풀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사랑을 자애라고 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을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근본에 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인을 자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인을 효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효도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불감회상, 부모에게서 받은 마음과 몸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이다. 함부로 돌아다녀 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다쳐서 온다? 이거 불효다. 봉양, 부모와 우도를 실질적으로 받들어 보심, 경제적으로 챙겨 드리는 것이고요. 양지,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림. 공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는 뜻이고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부모가 욕먹는 것입니다.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뭐 굉장히 연자제 같은 느낌 들지만은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혼정신성,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 아침에 이제 잘 주무셨으면 저녁 때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것들, 입신양명, 이름을 떨쳐서 부모를 영광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효도의 예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간에도 윤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에 빨리 와봐 해놓고 이제 불 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형제를 이용한다든지, 에, 빨리 컴퓨터 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뭐 이런 식이라든지, 언니 내 옷 입고 갔지 이런 식의 문제들. 물론 이제 뭐 심각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형제자매 관계가 이제 경제적인 이권과 엮이면서 굉장히 비극을 맞이하는, 또 옛날에 또 조선시대나 이런 옛날 역사 얘기 보면요. 형제들끼리 권력을 두고 다투다가 막 죽고 죽이는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안 된다. 왜? 동기간이기 때문에. 동기, 같은 길을 타고난 관계다. 뭔 뜻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 바로 동기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기간이라는 용어가 뭐 입양 가정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긴 한데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우애해야 된다.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 되겠죠. 형우 제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 형제는 부모와 부모의 뼈와 살을 나누어 가진 가까운 사이이므로 더욱 우애가 깊어야 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오히려 더 공경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짧고서 또 마음이 굉장히 가벼운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었지만은, 자, 이거를 사실 이 단원의 내용은 우리가 현실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